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운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라고 합니다. 예, 작년 11월 혹시 생각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게 예비 고2자를 붙이고 저도 이제 설명회를 쓴 게 올해는 처음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 11월을 생각해 보면은 학교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뭐 어디 학교를 가야 되나? 그리고 고등 올라가선 잘할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의 지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3들이죠, 작년이면. 이게 중3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항상 소재거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고교 선택에 대한 얘기, 내일은 뭐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뭔가 제 수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런 소재거리를 많이 좀 이렇게 만들려는 편이에요. 중3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 근데 오늘 이제 고1들을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현 고1이고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3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알죠. 본인들이 다 알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아십니다. 결국은 이게 애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뭐가 좋은 방법이다, 방법론이다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은 하기 나름이고 그러면 이제 윤지용 반에 들어와서는 이 친구들이 뭘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뭘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오늘 설명드리는 방향이 오히려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의 정보를 더 드리는 길일 수 있겠다 일단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저희 반에서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일정은 겨울방학 수업 일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반은 수토 수업입니다.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고 그 일정은 저기 적혀놓은 제가 확률과 통계 수업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방학 때는 따로 확률과 통계까지 수업할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 그 텀에 미리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대상은 2학년 때 확통 내신이 들어가는 주요 학교들, 휘문, 숙명, 진선 뭐 이런 학교들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확통 개념 한 번만 들어놓으면 방학 내내 문제 풀리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까지가 이제 수요일, 토요일 수업 일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월금 수업으로 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 금요일부터 월금 수업으로 해서 이 이후 계속 이제 월금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 변동의 이유는 사실 아이들이 과탐 수업이 많이 추가될 텐데 보통 다 주말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토요일이 정규 수업에 껴있으면 일정 운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월금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거는 이번 겨울방학부터다. 일단 확인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학원 가면 뭐 하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아니라고 하시면은 본인 학생 우리 아이가 하는 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제가 그대로 이어갈 부분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 내신 대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일단 아이들을 오면은 구구단 테스트라는 걸 하나를 봅니다. 30분짜리 시험인데 30문제를 30분에 봅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1분 꼴인데요. 이미 아이들이 3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이미 알았을 거예요. 이게 시험이 어려워서 못 푼다기보다는 시간 내에 잘 안 풀린다. 이런 거를 호소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테스트고 저희 반의 시그니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저기 때 이제 5번에서 한 12번 정도 난이도 문제라고 한 이유는 사실 학교 시험지에 뭐 1, 2, 3, 4번은요. 그냥 눈으로도 체크할 정도로 쉬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사실 뭐 그런 문제는 굳이 저는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스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쉬운 시험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쉽게 내면 아이들이 30개 다 맞춥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 반에 항상 1등의 점수는 27개, 28개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는 아이들, 1등은 당연히 이제 모 학교의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기준을 저는 25개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험을 봤는데 꾸준히 25개 이상이 나오게끔 저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저 구구단 테스트만 본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이 이제 4% 테스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문제 선별해서 30분씩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두 개 합치면 이제 1시간짜리 시험이 딱 완성이 되는 건데 보통 시험이 1시간에 20문제라면은 저희는 40문제씩 보는 거예요. 사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4% 테스트는요. 예를 들어서 뭐 휘문고 시험지 열어보면 거기에 고난도 문제 한 서너 문제 있습니다. 그 서너 문제 넣고 또 진선여고 시험지 열어보면 또 서너 문제 있으면 그 서너 문제 넣고 그렇게 이제 학교별로 고난도 문제만 엮어가지고 따로 시험을 봅니다.
1등급을 받는 학생 기준에서 한 6문제 이상 맞는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기말 범위의 특이성이죠, 사실. 경우의 수가 이번 기말고사에 분명히 이제 점수의 향방을 가릴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테스트는 또 따로 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학원에 오면은 총 60문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만 보고 점수 내주고 끝. 요러면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저는 이 60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해설을 하는 거죠. 4%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을 하죠. 다만 해설하는 문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60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지 써주는 거를 아이들한테 다 해설지를 배부를 합니다. 저는 그 아마 오늘 제 브로셔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쯤에 제가 해설지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제가 손 필기한 거 사진 하나 붙여놨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 60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나눠줍니다. 해설을 나눠주는 이유는요. 네가 시험을 못 봤어. 괜찮습니다. 시험을 못 봤더라도 괜찮아. 다만 선생님이 나눠준 해설을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걸 오늘 한번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학원에 하루 왔으면은 최소 60문제는 네가 챙겨가라 하는 게 제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수업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남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그 60문제 다 챙겨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0문제씩.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저도 사실 예전에는 학기 중에는 실력이 잘 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점검하는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학기 중에도 실력이 점차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도 좀 실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일단 수업은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작업은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11월 15일부터 12월 요 중간에는 이제 아이들 자기 학교 시험 연습해야죠. 그래서 학교별 파이널 시험지 이것은 연합반 강사로서 너무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반이 뭐 엄청 큰 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1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8개 학교 한 명 한 명 시험지를 그 시험에 맞게끔 다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아무리 맞춰준다 해도 사실 그게 100% 학교 시험이랑 똑같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드실 거고 저 스스로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항상. 그래서 한 회는 제가 제작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인데 제가 학교를 떠난 지 꽤 오래됐지만 불구하고 후배들이랑 계속 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역 재학생, 수학교육과 재학생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그 팀은 이제 모의고사 만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 팀 이랑 협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신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냐 해서 하루에 한 회씩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 훈련시키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번 기말 때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널리 홍보는 못 드리고 이 작업으로 아이들이 엄청난 효과를 보면 내년에 다시 한번 홍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아이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번 공부해보고 그 효과를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낀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제가 우리 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확률과 통계 1학기 범위에 대한 수업 진행이 되고요. 물론 확률과 통계를 한 학기에 몰아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그 후반부가 통계 파트인데 통계 파트는 하루만 꼼꼼하게 수업해주면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수업, 사실 여기 있는 얘기들은 브로셔에 더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브로셔를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1월 한 달간은 수학 원 리메이크, 이건 제 교재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시 만들자는 건데 아이들이 뭐 수학원 공부했죠. 근데 공부를 했어도 어제 공부한 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반년에서 1년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살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개념을 다시 살려주는 교재입니다. 교재 이름처럼 개념서인데 아무래도 또 쉬운 것만 다룰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심화 개념서입니다. 그래서 1월에 한 달 동안에 개념을 살립니다. 순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먼저 나가는 이유는요. 삼각함수가 되게 어려운데 아이들이 간과해서 그걸 먼저 세게 쳐주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시작할 때 집중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제일 높을 때 삼각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를 제일 마지막으로 뺍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루틴, 이것도 제 교재 이름입니다. 제 교재가 리메이크 루틴 딱 2단 구성인데요. 루틴은 다 문제풀이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 교재를 가지고는 이제 2월 달 한 달 동안은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순서는 역순입니다.
예, 역순으로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지수로그가 중간고사에 들어가는데 그걸 2월 초에 하면은 또 3월 초 때쯤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게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역순으로 해서 지수로그 마지막에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대비로 넘어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전까지가 이제 수학 1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이제 수학 2에 대한 공부 방향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메이크 루틴입니다. 리메이크는 개념을 만드는 단계고 루틴은 문제풀이입니다. 이미 여름방학에 리메이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엊그제 이제 7월, 8월 달에 진행했던 수업이고요.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래서 루틴 수업을 진행합니다. 문제풀이 수업이고 이후 여름방학에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루틴 2는 아무래도 내신 직전이기 때문에 내신 고난도 위주로 많이 하고, 루틴 1에서는 모의고사나 수능 고난도 위주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두 수업 다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개념을 복습은 시킬 거지만 너무 개념 위주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 고1 여름방학에 저랑은 아니더라도 수투 공부를 한번 한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미적분에 대한 고민은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요새 추세가요, 미적분이 사실 약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약화되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저는 미적분을 본격적으로 고1 겨울에 출발하려고요. 이전에 미적분을 한 번, 두 번 해봤자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사실은 다 까먹었고요. 사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미적분은 누가 잘하냐면요, 수원, 투 잘하는 학생이 미적분 잘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미적분을 예전에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수원, 투를 잘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잘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미적분 리메이크 개념 수업을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제 커리는 이번 겨울 그리고 여름 그리고 고2 겨울까지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미적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마지막에 저 미적분 루틴 2권은요 내신 대비예요. 여기에 있어서도 아마 의견이 좀 갈릴 겁니다.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내신을 대부분 이제 학교들에서 하는데 반반입니다. 그걸 챙기느냐 아니면 버리고 그냥 정시 준비하느냐. 그래서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요때 미적분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형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능 준비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물음표를 사실 붙여놨습니다. 수능의 내신화라고 해서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그건 실제 이번 수능 시험 2주 뒤에 있을 시험을 봐야 알 수 있지만, 엊그제 이제 9월 평가원이나 6월 평가원 문제들을 좀 보면요, 계속해서 뭔가 지엽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예,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출제를 하려면 아이들이 낯설 법한 소재를 많이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게 내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공부는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수능 기조가 바뀌고 있으면서 내신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건 더 확실해졌고요, 제 생각이.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쓰고 있는 문구입니다. 저희 반이 하이퍼반이긴 하지만서도 정말 극 최상위권들만 모여 있는 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잡아봤습니다. 결국은 겨울방학 기준인데요. 이반 테스트를 제가 상담실에 전달을 할 거예요. 수원 투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반 자격은 어쨌든 내신 1, 2등급을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사실 요 정도면. 예,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다만 제 눈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 너네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 실력을 키워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예,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에 있어서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오답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내려갈게요. 오답을 아이들 잘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답이라는 게 틀린 문제를 푸는 게 오답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맞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오답입니다. 예, 그게 이제 너무 중요한데, 결국은 왜 맞은 문제 중에 왜 다시 풀어야 되냐면요, 사실 그냥 문제를 딱 봐요. 그냥 바로 풀어서 맞습니다. 이런 문제 다시 안 풀어도 돼요. 근데 문제를 보는데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순간 저는 문제 체크를 하게끔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걸 한 1년간 시키면 아이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고민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문제가 유형화가 아직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서 풀어내야 되는. 근데 학교 시험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사람이 참 웃긴 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럼 제 스스로도 뿌듯합니다. 다음 주에 그 문제를 다시 보면 또 고민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도 풀이를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풀었었지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을 해서 풀어낸 건 그 순간엔 뿌듯할 수 있지만서도 나중에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고민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아예 반의 오답노트 시스템에 녹였기 때문에 맞은 문제 중에서 본인들이 고민했으면 체크하라 시키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문제 번호 옆엔 항상 저 세 칸이 들어 있습니다. 저 칸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제가 오답 노트에 넣어줘요. 검사할 때 저 체크를 제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체크 칸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예시를 보면은 요 밑에 두 문제는 틀렸으니까 당연히 오답 노트에 들어가지만 요 우측 상단 문제 저건 맞았지만 이제 오답 노트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이들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에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브로셔에서 말씀드렸던 제 해설지인데요. 제가 해설지를 써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은 분명히 제 풀이보다 아이들의 풀이가 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맞기는 맞았는데 너무 좀 길게 풀어서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설을 딱 보니까 되게 깔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맞았더라도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답노트 관리하는 엑셀을 하나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학생 같은 학생입니다. 그럼 사실 이 학생은 총 50문제 중에서 43문제 맞았거든요. 그럼 7문제 틀린 거예요. 그럼 보통의 오답노트는 이 7문제만 오답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오답노트에 들어가는 건 17문제예요. 왜냐면은 요 도중에 보시면 요 체크 표시가 생기고 여기는 없었는데 요 체크 표시 생깁니다. 맞았는데 체크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걸 경험해보고 나면 분명히 도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건데 다시 주면은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저희 반 시스템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시간표입니다. 1월에는 주 2회 특강이기 때문에 월, 금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금요일, 오후 클리닉에는 저랑 조 교수님이 같이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요일에도 클리닉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간대에 참석을 못한다면은 저랑 이제 일정 조정을 해서 다른 요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투는 제가 주 2회로 잡았는데 미적분은 2주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돼서 제가 주 3회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수업만 추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드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